조선 왕족이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집, 해진 옷,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는 권력과 가장 멀리 떨어진 왕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힘도 없는 왕족이 뭘 하겠어.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늘 조용히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홀로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 무렵 조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몇몇 가문이 독차지했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좌가 비는 순간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진짜 야심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린 소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왕의 이름은 고종.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어린 왕의 뒤에서 조선을 움직일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로 조선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아직 어렸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상 흥선대원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을 썩게 만든 자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도 가문, 특히 안동 김씨 세력은 왕보다 더 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그 썩은 뿌리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권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무섭게 건드린 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한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서원을 정리하라. 처음으로 누군가 양반들 편이 아니라 백성들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 왕권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세금과 노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환호하던 민심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조선의 문은 절대 열지 않는다. 그리고 곧 조선을 향해 검은 군함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조선을 향해 검은 군함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바다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모르는 사이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양은 거대한 군함과 대포로 아시아의 문을 강제로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흥선대원군은 결심합니다. 조선의 문을 닫아라. 외국 세력을 막기 위해 천주교를 강하게 탄압하기 시작했고 조선 안에 숨어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도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1866년 프랑스는 군함을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병인 양요, 검은 군함들이 강화도 앞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조선군은 필사적으로 맞섰고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끝까지 싸워라. 백성들까지 무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상대는 최신식 군함이었지만 조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화도의 포성이 하늘을 흔들던 그날. 싸우지 않으면 나라가 사라진다. 결국 프랑스군은 물러갑니다.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이번엔 미국의 군함까지 조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조선의 문은 억지로 열리게 됩니다. 신미양요 이후에도 흥선대원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척화비를 세우고 끝까지 서양 세력을 막아내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대원군이 조선을 지켜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은 더 강해졌고 일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 내부에서도 대원군을 향한 반발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강한 권력, 계속되는 쇄국 정책, 커지는 불안. 결국 고종은 직접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흥선대원군은 조금씩 권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1876년 일본 군함이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선은 결국 강화도 조약에 서명하게 됩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강제로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목숨 걸고 막으려 했던 변화가 끝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는 그를 나라를 지키려 한 인물이라 말했고 누구는 세상의 변화를 막으려 했던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그는 끝까지 조선을 지키려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